아침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실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노동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고용세습 타파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메시지인데 노동절 당일에 노동자들을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노동절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고용세습이라는 것이 노동절에 언급할 만큼 보편적인 일도 아닌데 굳이 노동절에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일단 대통령이 본인이 맨날 주장하고 있는 그 3대 개혁과제, 네. 그중에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기업에 대한 고용세습 같은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네.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아들이나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넘겨주는 형식의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아차 단체협약 27조에 근거하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일단 자세히 보면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일 경우 우선 채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도 특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미 비판이 나왔었던 거고, 기아차 노조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것이고 실제로 특별 채용이 이뤄진 것도 단 한 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부가 노조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노동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1884년에 미국에서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이 있었고요. 100년 전에 1923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위해서 파업을 했던 사건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기득권 노조들이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끼리만 노동 현장에서의 그런 자리도 매점매석하는 식으로 사고 파는 것이냐,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아 자동차 단체협약 27조, 특히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경우에 우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이라든가 뭐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선 채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었고, 정년 퇴직이나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 특혜를 규정한 게 있었다. 하지만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한 얘기가 계속 해서 있어서 지금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고 단협 관련해서는 27,000명의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6개월 전 단협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내년에 논의하겠다라는 보고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실상이 노동조합이 귀족 노조처럼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는 그런 규정이었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마저도 이제는 좀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굳이 이거를 들먹이면서 노동절 날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고 노동개혁의 대상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인 거군요. 네, 그래서 어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때리기,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분신을 했고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가족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오랜 수사로 좀 힘들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양모지대장인데 SNS를 통해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용된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게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의 건설노조 간부였는데 어제 춘천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 3시에 이뤄지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걸 못 견딘 겁니다. 그 혐의 사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삥 뜯었다는 거야, 말하자면 한마디로. 같은 노조원들끼리 돈 달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본인은 도대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만든 아주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날이었고, 난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해서 어제 오전 9시 37분쯤에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근처 병원에 갔다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이 화상 전문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아직까지도 사격을 헤매는 걸로 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노동절 날 노동자를 또 분신하게 만드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건 우리나라 또 한 30년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절 자체, 노동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하는 건데, 이게 1884년, 1889년, 100년도 더 전에 이미 8시간 노동을 위해서 투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주 69시간제 노동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내에서는 주 40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던데,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너무한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한 3일하고 하루 좀 더 하고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이 얘기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요즘 태영호 최고위원 국민의힘 어제 징계 논의가 있었었는데, 네. 징계를 하기 이전에 왜 태영호 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주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정부가 이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한 직후에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고 비판이 쏟아졌던 당시인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영호 의원의 음성 녹취록이 MBC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이거 음성 녹취 공개되나요? 네, 우리? 준비해놨습니다. 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도 발언을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근에 걸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뭔가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한 게 3월 8일인데 3월 9일 저녁 이제 태용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음성입니다. 이게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에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센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삼전도 얘기까지 하면서 네. 그랬더니 이진복 정무수석이 네. 여당 최고위원인 태용호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뭐 하는 거냐. 야당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너네가 나서가지고 실드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공천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 잘하고 네. 당신 공천도 괜찮을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태용호 의원에게 공천과 연관지어서 거론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지금 녹취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들어볼까요?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도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네, 겸둥이님께서 북한 방송 듣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진짜 조금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태용호 의원에게 정무수석이 태용호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부적절한 포인트지만 여기 보면은 태용호 의원이 직접 말하기를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발언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제주 4.3 얘기도 그랬고 JMS 얘기도 그랬고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 이용당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왜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 네, 바로 여기가 공천을 믿기로 해서 이진복 수석이 압박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야, 태의원이 이런 말 듣고서 어땠다고 하던가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얘기를 직접 이제 녹취록에서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강남갑 이제 가서 재선이나 오늘이 또 내가 그거는 이제 얘기를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준석 네. 수석이 나한테 좀 그렇게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강남갑 가서 재선이냐? 네.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갑 재선 됐느냐 안 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네. 본인이 강남갑이잖아요. 지금 네. 현재 지역구가. 자, 근데 거기는 워낙 좋은 자리라서 보통 한 번 주고는 안 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쫓겨나면은 사실은 새롭게 어디 지역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인사용으로 주는 자리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재선할 수도 있다. 내지는 공천 여기저기서 어쨌든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태영호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폭주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태영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나왔는데 이진복 정무수석과 자리에서 이제 뭐 한일 관계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자신의 이제 녹취록,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도 과장이 섞인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원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관계자들, 즉 태 의원과 이진복 수석은 무슨 소리냐 그런 말 한 적 없다. 좀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희 기자 솔직히 말해봐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일 것 같아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아니면 태영호 의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태영호 의원이 일단 자신의 목소리라는 걸 이미 증명을 했기 인정했죠. 때문에 본인은 이 목소리 내 목소리는 맞다. 네, 다만 부자진들에게 과장했을 뿐이다라는 얘기. 뭘 가져야겠다는 거 자기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뭐 공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장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쉬기도 바쁜 게 아침이죠. 그렇게 숨쉬기도 바쁜 날이어도 어쨌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 한동희 기자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희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관석, 이성만 그 민주당 의원 둘 이번에 돈봉투 사건과 연루되었던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탈당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지 3주 만에 어제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일단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등에게 이런 뜻을 전했고요.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1년간 민주당에 있었는데 희노애락을 같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 일단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은 뒤에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홀로 진실을 위해 싸워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이 두 분의 의원들은 사실 무근이다. 나 돈봉투 살포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기본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죄송스럽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제 결심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나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이제 지도부가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도부하고 식사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 이제 이렇게 탈당을 하니까 송영길 대표의 탈당에 이어서 또 아주 전격적으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이제 짐을 덜었다.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편하게 좀 탈탈 털고 제대로 된 거 좀 수습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 있고 한쪽은 꼬리 자르기 하는 거냐. 네. 이게 좀 지도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네, 너무 전체적으로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늦었다는 얘기도 있군요. 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결정에 대해서 미안하고 결단해 준 것 자체는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의원의 탈당이 지금 사건을 끝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려움을 넘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겠다. 이걸 계기로 당내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래서 쇄신 의원총회를 계속해서 열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뭐 쇄신 의원총회 관련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좀 쇄신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네. 송영길 대표도 있자마자 기자회견하고 곧바로 귀국을 해서 탈당 먼저 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나가고 네. 물론 뭐 검찰 수사는 못 받았습니다만 예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있었을 때는 차떼기당 이 의혹이 있었을 때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모든 걸 밝히겠다 해서 부르지 않는데 먼저 갔어요. 네. 그때는 검찰이 8시간 이상 이 조사를 하면서 예우를 사실 갖춰준 거죠. 이거는 좀 체면에 세워준 건데 그리고 나는 불기소했죠. 근데 송영길 대표는 찾아가도 오지 마라.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네, 그 사람들만 또 조사하고 그랬다는 거 보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의원총회에서 뭐 워크숍 얘기도 나왔지만 뭐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심층 설문조사를 미리 실시를 해서 실시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삼자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민주당 1박 2일 무슨 경론 요구 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뭐 민주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네. 예,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네. 국민의힘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출범 이후에 태영호 의원을 중심으로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에서 이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원래 윤리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8일인데 어제 긴급 소집을 해서 태영호 의원의 사산 발언, 왜곡 발언을 포함해서 녹취록까지 포함을 시켜달라. 그래서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오늘 원래 최고위원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까지 일단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취소를 했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리심판위원회인가요? 중앙윤리위원회죠. 당 네. 중앙윤리위원회. 여기 지금 황정근 변호사가 위원장인데 여기에서 김재원 수석 최고,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 이 두 명에 대해서 막말 논란 관련된 징계를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재원 수석 최고에 대해서도 당원 2만 명이 서명을 네. 해가지고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왜 징계를 하냐, 할 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뭐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게 되면 오히려 태영호도 좀 피해자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고 하면서 우리 보수의 희망이다, 또 이런 입장을 내보내는 그런 구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긴 했는데 네. 뭐 지지자들이 그런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일단 김기현 대표도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4.3 왜곡 발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이고 공천 문제가 이제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당무개입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징계를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공천을 언급하면서 최고위원 자리에 있을 때 야당이 좀 세게 공격하고 대통령이 하는 이 한일 관계 문제에 관련돼서 좀 발언을 유리하게 좀 해줘라라고 하는 이진복 수석의 그런 발언을 본인이 이제 태영호 의원의 입으로 네. 보좌관들에게 이제 얘기한 그 녹취록이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 그 녹음을 해놨다는 것도 좀 황당하고 그런 녹음 테이프가 하필이면 딱 그 위원회에서 심판 징계할 때 윤리위원회에서 할 때 딱 터졌다는 것도 이게 되게 고의적으로 뭔가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처음에는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이진복 수석도 그렇고 사실 무근이다. 내지는 네. 태영호 의원은 좀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게 사실인 것을 전제로 같이 병합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그런 입장이고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제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한 태영호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본질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음에도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을 시키기 위해 나온 차원의 발언인데 네?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이 말이 맞지 않는 게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이 어떻게 이게 공천에 해가 되는 이런 녹취록을 그렇죠. 공개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걸 숨겨야 될 텐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제 그 의원 임기에 따라서 자기 이제 직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그 의원실 안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태영호 의원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예를 들면은 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되면 다른 의원실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의원이 그 보좌관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태영호 의원은 원래 사이도 안 줬잖아요. 보좌관들하고 맨날 네. 싸우고 그 보좌관들 다 그만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고를 보면 이제 4명 정도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것도 보였습니다. 이분이 북한식으로 이 사람들을 쓰다가 지금 좀 큰 코 다치고 있는 건지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아주 그냥 타이밍 좋게 일부러 공개하고 치고 빠지게 하는 건지 사실 저는 좀 후작적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만 또 안 그렇게 또 순수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쪼개기 후원 문제도 드러나서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에 가족 명의로도 200만 원을 입금을 했고 그리고 그 불과 2달 뒤에 본인 명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을 하기도 했고 뭐 강릉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원을 이제 동원해서 지급을 하기도 했고 지인을 통해서 후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총액이 1,850만 원이다. 네, 그리고 이제 태용호 의원이 고액 후원을 받을 때마다 당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로 됐습니다. 정치자금법상 1인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액수는 총 5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네. 또 타인의 명의나 기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태영호 의원이 강남 갑에 있는 구의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자,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또 돈 때문에 문제된 사람이 또 있죠. 네,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현금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당무감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권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국민의힘 전반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어서 전수조사까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운전기사가 그때 녹음을 또 깠다. 뭐 그때 그랬었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좌관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민주당은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뿌린 거 아니냐. 뭐 금액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자 김연아 의원이라든가 태용호 의원이라든가 뭐 박순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예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노골적으로 받지 않았냐. 참 깨끗한 정치는 어디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